자, 도둑맞은 가난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오늘은 판서 좀 신경 써봐야겠다. 오늘 그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여자애들처럼 이제 여자 강사들처럼 그렇게 둥글둥글하고 이쁜 글씨체는 아니더라도 신경을 쓰면은 잘 쓸 수 있다. 자, 어쨌든 봅니다. 자, 도둑맞은 가난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요즘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그죠? 자, 제일 꼴 보기 싫은 상황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일어나거든. 금수저야. 근데 무슨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 흑수저 코스프레라고 하죠. 자, 그걸 듣고 있는 찐 흑수저는 어떤 느낌일까? 되게 자괴감 들어, 그지? 나랑 같이 가난한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다른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때 그 상대적인 박탈감. 자,에 대해서 자, 나오는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배경 설명은 14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자, 보세요. 도둑맞은 가난의 배경인 1970년대. 자, 우리가 1970년대 소설들은 자, 대부분 산업화나 도시화 때문에 자, 빈부격차라고 하거나 자,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자, 소외계층의 문제가 심각화되던 그런 때야. 자, 그래서 그때 점차 확대되는 시기였다. 자, 이 시기 빈곤층은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는데, 자, 한편 일부 부유층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가치를 망각하기도 했대. 자, 때로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훼손당한 빈곤층이 회복될 수 없는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요 작품에는 자, 빈부 간의 격차나 자, 아까 말했던 이제 부유층들의 부정적인 인간성을 망각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작품을 읽어줍니다. 자, 보시면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을 상훈이한테 주면서라고 합니다. 자, 주요 인물, 자, 나의 동그라미, 자, 상훈이의 동그라미.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모임 통장이라고 하나? 예전에 이제 나도 이제 그 같이 근무하던 학원쌤들이랑 한 달에 우리 3만 원씩 이제 지금 개라고 하죠. 개 모임처럼 예금 통장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행 가요라고 했는데 딱 한 3달 하고 갑자기 그 통장이 파가 됐어. 이제 이유인즉슨 제가 이제 퇴사하고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 결국 그 만남이 이제 진짜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된 그게 아니고 내가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다 해가지고 5년 만에 얼마 전에 만났단 말이야. 자, 그런 것처럼 예금 통장은 자, 모으기가 좀 힘든 것 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자, 여기 보면 우리 공동의 자, 예금 통장이 있었는데 자, 예금 통장엔 돈을 넣겠죠? 그치? 자, 보면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금 통장을 만들자라고 한 사람이 먼저 돈을 넣어놓고, 자, 그 다음 같이 하자고 할 사람한테 자, 너도 얼마씩 넣어줄래? 이렇게 한다고. 자,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라고 일러줬습니다. 자, 얼마간이라도 거치는 대로 빨리 갖다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는데, 자, 내가 살고도 남을 돕는다. 자, 생각만 해도 자랑스럽다. 일단 나는 살고, 자, 내가 살고 남은 것들을 저축해서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일은 자, 자랑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예금 통장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종의 자, 기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 그런 것으로 보여. 자, 그 다음 그러나를 보세요. 자,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랄 밖에 없었다. 예금 통장에 여기 밑줄 잔고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얼마간의 돈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잔고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고. 빵프로에 빵프로. 자,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내가 먼저 살고 남은 부분을 통해 남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돈은 진짜 기부 100%를 하기 위한 돈이 아니고, 자, 이 중에 일부는 자,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했던 돈으로 보여. 근데 그 돈이 싹 털렸다고. 자, 그러면은 그건 이제 내가 예금 통장을 건넨 상훈이의 짓이 분명해 보입니다. 밑에 보세요. 자, 그래서 잔고가 한 푼도 안 남아있는데, 자, 몽땅 털어 여기 밑줄 폐병쟁이한테 갖다 줬다. 자, 이게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동료입니다. 동료인데 동료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자, 어려운 사람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잔고는 누구한테 갔다? 자, 폐병에 걸린 사람에게 자, 모조리 기부되었습니다 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여기서 3만 원이래요. 꽤 큰 돈이에요. 그 당시 생각하면. 자,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었고, 나 역시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일이었다. 자, 적은 돈은 아니기는 한데, 사람이 요 정도 돈 없다고 이제 미치고 정신이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자, 일종의 여유가 조금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맞아?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보기에서 설명했던, 자, 이 빈부격차에서 빈곤층을 담당하는 게, 자, 이 친구라고. 자,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그가 그 폐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자, 둘 다 그에겐 조금 더 절실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꺼냈다 넣었다. 2,000원을 내놓을까 3,000원을 내놓을까. 그러니까 아까 생계를 위해서도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자, 요 3만 원 중에 1,000원 2,000원이면 일부잖아, 그치? 자, 요걸 줄까 이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상훈이가 3만 원을 탈탈 털어가지고 줘버린 거지. 자, 그리고 밑으로 이제 1,000원 상관으로 10분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로.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조차도 이거 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자, 그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전혀 겪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무심히 3만여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자, 그걸 깨닫자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뭐래요? 넌 뭐니? 넌 뭐냐 이 새끼야? 너 부자니?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은 지금 나는 상훈이를 뭘로 알고 있어? 자, 똑같은 자, 빈곤층으로 알고 있어. 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면 나는 불안을 털어버리려고 다시 악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희죽희죽 웃기만 합니다. 나는 제 풀에 지쳤다. 자, 나는 기진맥진 지칠 대로 지쳤는데, 자, 좀처럼 잠들지 못해. 자, 순간에 이제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내 예금 통장에 한 3억 정도를 넣어놨는데 친구가 갑자기 내 통장 받아가더니 3억을 기부해버렸어. 잠이 안 와. 그지? 근데 누구는 잠 잘 자. 상훈이는 쿨쿨 잘 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죠. 도대체 넌 뭐냐? 3만 원이 넘는 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넌 뭐냐? 자, 기가 죽지 않은 건 좋다고 치자. 그렇지만 그건 가난뱅이들의 억척스럽고 모진 그 청청함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전혀 이질적인 것이다. 자, 나는 깊이 전율했다라고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자, 폐병에 걸린 공장 동료에게 너무 큰 돈을 선뜻 줘버린 상훈과 갈등을 벌인 후에, 자, 이제 그 사람이 좋게 안 보이는 거지. 자, 이따금씩 신경질을 부려요. 자, 그러고 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훈이 집을 나가고요. 자, 공장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돌아와 있을 것만 같은 확신으로 하루하루 보낸대. 자, 그러니까 상훈이가, 자, 집을 나갔다가,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자, 봐봐. 자, 그는 대학 배지를 단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고, 자, 그가 도둑질을 해서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는 겁먹은 소리로 미쳤냐라고 하면서 상훈이한테 악을 쓰죠. 자, 근데 지금 상훈이의 옷차림새를 한번 보면, 자, 대학 배지가 달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생각해? 옷을 훔쳤다 생각하냐? 아니지. 대학생 신분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상훈이는, 자, 빈곤층이 아니었던 걸 의미합니다. 1970년에 대학생 신분이라고. 자, 그러면은 상훈이는 사실, 자, 부유층이었던 거지. 아까 제가 말했죠. 자, 이제 가난 코스프레를 한 거라고, 요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여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상훈이의 말입니다. 자,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도둑놈은 더구나 아니야. 저기 밑줄.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자, 이게 사실이야. 자, 근데 갑자기 이제 공장에서 같이 노동하던 친구가, 아니면 같은 방에 들어와서 비슷하게 살 것 같았던 요 친구가 갑자기 나는 금수저다라고 나타난 거지. 안 믿죠, 보통은. 자,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 뿐이야.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아들 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서, 자, 여기 밑줄.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 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알아듣겠어? 라고 합니다. 자, 의뢰 이런 게 있죠. 이제 부잣집인데, 너는 우리 집이 이제 집이 많고 부유하지만, 이제 돈이 많고 부유하지만 너도 돈이 없는 걸 알아봐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너 살아봐라 하면서 이제 던져 놓는데,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보통 진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층이라면 진짜 무일푼으로 이제 타지로 가겠지. 근데 얘는 타지로 가기는 갔는데 거기에 그래, 그래도 이제 살긴 살아야지 하면서 막 아파트 막 명의로 해주고 라든지 막 매달 용돈 500만 원씩 막 주고. 자, 근데 이제 처지만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자,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들 하며 사냐에 대해 아는 척하기를 좋아했는데, 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인생의 온갖 연락이 돈 주위에 아양을 떨며 모여든다고 했다. 자, 요건 이제 나의 어머니의 생각이긴 한데, 자, 요 빈부격차와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자, 황금만능주의. 자, 황금만능주의 풍조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요, 이제, 그렇지만,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보는 부자들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 자,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지. 자식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었던 거야. 자, 덕택에 나는 이번 방학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미줄. 자, 굵은 글씨로 이제 강조가 돼 있긴 한데, 자, 이 상훈이가 말하고 있는 이제 아주 자, 소중한 경험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 내가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잠깐 가난 코스프레를 해본 것이 될 수도 있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이 폐병 환자한테 자, 돈 하나 두 푼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자, 이걸 이제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하지만 자, 내가 듣고 있으면은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야. 자, 보세요. 자, 참 생각난다. 자, 인형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얘기를 하면서 자,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산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난다. 자,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자,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지네들이 희롱을 하려고 해. 자,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한 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자,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곤 쳐도 자,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자,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다. 자, 그 다음 아버진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지독한 생활을 잘 견딘 걸. 그래서 친구분들한테도 자, 그렇게 키우기를 권할 모양이래. 자,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을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회에서는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자,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자, 누가 그까진 미국 말인가? 빈민굴 말일세 하고, 자, 여권 수속 중이네 라고 하는데 원래 여권 수속은 이제 해외로 나갈 때지, 그치? 근데 해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 빈민굴로 보내겠다. 빈민굴 당연히 국내일 겁니다. 근데 여권 수속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앞에 나왔던 가난 장난인 거야. 가난 장난.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낌새를 타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자,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슬쩍 내비쳤는데, 자, 글쎄 하룻밤에 연탄 반장을 아끼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이야. 자,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였단 소리는 빼고, 자, 그러니까 나는 여자애죠. 여자애고.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려다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자, 이 기회에 어떤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자, 이건 끔찍할 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상훈이는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어내린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고, 자, 본인 딴에는 뭐야? 나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듣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무너지죠, 진짜.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연탄을 아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암 부끄럽고 말고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자, 이게 리을에 나오는 이 마음은 자, 내가 상훈이의 제안을 받고 느끼는 일종의 자, 수치심이죠. 사실은 나만 가난했던 거고, 자, 내가 열심히 모은 예금 통장을, 이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이 상훈이는 자, 내 재산이 다 날아갔다라고 하는 요 사실조차도 굉장히 가벼운 일로 여기는구나.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옷가지라도 준비해. 당장이라고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런 꼴로 갈 순 없잖아. 자, 돈도 다시 막 돌려주고 그런단 말이야. 자, 내 동생이 치고 그리고 그를 내쫓았다. 자, 6방의 식구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구경을 할 만큼 악다구니를 치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엾게실이 미쳤구나라고 상훈이가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는 구두짝을 주섬주섬 집어들고 도망치면서 중얼거리겠지만 곧 나에 대해선 잊어버리겠지. 자, 폐병쟁이를 잊어버리듯이 쉬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그를 쫓아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냐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자, 그런데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빗발로 얼룩진 채 한쪽이 축 처진 반자지.
자, 군데군데 속살이 드러난 더러운 벽지, 비닐 트렁크, 자, 포마이카상, 제 몸보다 더 큰 배터리와 서로 결박을 짓고 있는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자, 전부 다 뭘 상징해요? 가난을 상징하는 대상물들이죠. 자, 우그러진 양은 냄비와 양은 식기들.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 가난한 상황에서 억척스럽게 내가 열심히 돈 모으고 잘 살고 있다. 진짜 부지런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 내 이전의 삶이 상훈이에 의해서 통째로 부정당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방금 요 장면들은 가난을 나타내는 소재들을 나열한 것도 맞지만, 자, 이 가난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 자, 절망감이죠. 절망감. 자, 이어서 이제 어제의 그것들은 서로 일사불란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되어 추한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자, 판잣집이 헐리고 나면 판잣집을 구성했던 나무 판때기, 슬레이트, 진흙덩이, 시멘트 벽돌, 문짝들이 무의미한 쓰레기 더미가 되듯이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자,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자, 내가 느낀 절망감으로 인해 자, 이 가난들이 자,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이제 것들이 전부 다 자, 무의미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거지. 자, 상훈이 하나 때문에요. 자, 이어서요. 자, 내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다. 나는 상훈이가 여기 밑줄 가난을 훔쳐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제목이 뭐였지? 도둑맞은 가난이었지. 그치? 자, 요 제목의 의미입니다. 나는 분해서 이를 뿌드득 깔았다. 그러나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99냥 가진 놈이 한 양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자,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까지 빼앗아 간다. 라고 하는 요 말이죠. 자, 나는 우리가 부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낍니다. 자, 이어서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던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라고 합니다. 자, 가난한데, 자, 그 가난함을 어떻게든 붙잡고 이제 극복해내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 상훈이로 인해 느낀 수치심이나, 자, 절망감이나 무의미함, 자, 요런 것들을 통해 그 당시, 자, 빈부격차와 소외계층들의 그런 절망감을 잘 드러내준, 자, 요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가볼까? 자, 11번 문제에 가시면은, 자, 요거는 4번이죠? 자, 4번 보시면, 자, 이야기 내부의 인물인 서술자가 하는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의 사유와 심리를 제시한다. 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니까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자, 선지죠. 자, 이거는 여지 없습니다. 자, 12번으로 가시면 자, 이 친구도 4번이었네. 자, 보자. 자, 기호형 문제네요. 자, 리을 볼까요? 리을. 자, 리을이 부끄럽고 말고 부끄럽다라고 하는 자, 아까 우리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4번 보시면 상훈의 지적에 따라 자신을 돌아본 나는 윤리적 차원에서 리을과 같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자, 윤동주 씨처럼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부끄러움은 반성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자, 여기서는 반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자, 그 다음 13번. 자, 이 친구는 5번이네요. 자, 보자. 텔레비전 연속극이래. 자, 요 내용 잠깐 앞으로 가주세요. 자,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상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 뒤에 가난을 희롱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상훈이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로 가장 적절한 5번을 보시면 자, 나가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 자, 상훈이가 내 가난을 조롱했죠. 자, 그 이제 희롱과 조롱에 대한 반감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회상한 상훈과 유사한 사례다. 괜찮네. 자, 14번. 자, 보기는 참고를 먼저 했고요. 자, 1번 한번 보자. 자, 상훈이가 말한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 라고 하는 거. 자, 가난 코스프레였죠. 자, 평가하는 것은 부유층이 망각하기 쉬운 인간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해주었다. 인간성이 상실된 거야. 자, 애초에 아주 소중한 경험은 자,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계층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한다고. 자, 다 가졌으면서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냐. 이런 의미로서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1번, 자,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